시장에서 물건 살 때 왜지 나만 비싸게 사는 것 같아 찜찜하셨죠? 지금 모르면 평생 제값 다 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매번 시장에 갈 때마다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결국 제값 다 주고 나오신 적 많으시죠? 혹시 억지로 가격을 깎으려다 상인 인상만 찌푸려지게 해서 하루 기분을 망친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물건과 명품보다 거절당했을 때의 민망함이나 야박한 사람으로 비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거절에 대한 공포라고 부르는데 이는 원시시대부터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시장에서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삽니다. 억지로 떼쓰지 않고도 상인이 알아서 기분 좋게 덤을 얹어주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심리 기술이 있거든요. 오늘 어른이 심리학교에서 품격 있게 내 이득을 챙기면서도 상대의 웃음까지 이끌어내는 고단수 협상의 기술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평생 손해보며 마음 졸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른들의 마음 쉼터, 어른이 심리학교 교장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어디 가서 호갱 소리 듣기는 싫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야박하게 구는 것도 품이 없어 보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시장 입구에서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무안을 당하면 어쩌나 싶어 그냥 돌아서곤 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절에 대한 공포라고 부르는데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실제 신체가 다쳤을 때 느끼는 통증과 동일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동안 망설였던 것은 소심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공부하며 협상이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감정의 밀도 높은 교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배우실 기술들은 단순히 물건값을 몇 푼 깎는 요령을 넘어 서먹한 자녀와의 대화나 까다로운 이웃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깎아달라는 말을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그건 거절당했을 때 느낄 민망함과 혹시라도 내가 짠순이, 짠돌이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 때문에 우리는 늘 손해를 보면서도 허허 웃으며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속으로는 화가 쌓이고 시장 가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죠. 나만 바보같이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를 실제보다 훨씬 더 주목하고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내가 1,000원 깎아달라고 하면 상인이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상인은 그저 오늘의 거래에 집중할 뿐 여러분의 인격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제안은 건강한 의사소통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만족과 품격을 동시에 챙기는 당당한 어른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제는 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점잖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마트처럼 정가가 붙은 곳이 편한 이유도 바로 이 심리적 불편함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결국 사람이고 그들도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며 물건을 팔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흥정은 단순히 돈을 깎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온기를 나누는 짧은 축제와도 같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마음 졸이며 쇼핑해야 하지만 원리만 알면 협상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사실은 나도 좋은 손님을 만나고 싶다는 속마음을 읽어내는 순간 시장 통로는 더 이상 긴장되는 전쟁터가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소통의 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인 앵커링 효과를 기억하세요. 심리학에서 앵커링이란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배가 닻을 내리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상인이 먼저 이거 5만 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5만 원이라는 숫자에 갇혀버립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상인이 가격을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부드럽게 기준이 될 숫자를 흘려야 합니다. 지난번엔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라고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협상의 시작점이 5만 원이 아닌 4만 원 근처에서 새롭게 형성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이 증명했듯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처음 들은 숫자를 기준으로 가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내린 심리적 다이 곧 승부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드라마나 옛날 노래를 보면 시장에서 실랑이 하는 장면이 참 정겹게 나오죠. 사실 협상은 정교한 음악의 도입부와 같습니다. 첫 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곡 전체의 분위기가 결정되듯 대화의 첫 마디가 그날 거래의 성패를 가릅니다. 사장님, 여기 물건 좋기로 소문나서 멀리서 왔어요. 보통 이 정도면 3만 원 정도면 사던데 여긴 더 특별하겠죠. 이렇게 칭찬과 함께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슬쩍 던져보세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싸요 라고 부정적인 틀을 짜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좋으니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긍정적인 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죠. 무작정 깎아달라는 식의 공격적인 언사는 상인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전문가인 상인에게 확인을 받는 식의 부드러운 대화는 상대의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허물어뜨립니다. 상인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여러분이 제시한 가격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롭고 영리한 대화의 묘미입니다. 두 번째는 미러링과 라벨링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미러링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상인이 물건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면 그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거나 비슷한 속도로 말을 걸어보세요. 여기에 더해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라벨링을 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물건 떼오시느라 새벽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그들의 숨은 노고에 따뜻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FBI 협상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이 기술은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손님에게 상인은 절대 야박하게 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되갚으려 하는 상호성의 원리가 본능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가 그 어떤 끈질긴 흥정보다 더 큰 덤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맞아, 나도 저런 말 들어봤는데 기분 좋더라 싶은 순간이 있으시죠? 상인들도 똑같습니다.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법입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손님은 상인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격 할인은 보너스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상인의 마음이라는 빗장을 먼저 푸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협상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전 보부상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에 이문이 오간다는 말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상인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우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는 짧은 공감이 상인의 굳게 닫힌 계산기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결국 최고의 협상가는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문전박대 전략과 발 들이밀기 전략입니다. 도저히 가격을 못 깎아주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분들에게는 큰 부탁을 먼저 해서 거절하게 만든 뒤 작은 부탁으로 우회하는 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양보에 대한 호혜성이라고 부르는데 상대가 내 큰 요구를 거절하고 나면 묘한 미안함과 부채감을 느껴 다음에 작은 요구는 들어주게 되는 원리죠. 예를 들어 A, 사장님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질렀다가 거절당하면 그럼 대신 저 대파 한 뿌리만 덤으로 주셔요 라고 해보세요. 큰 것을 거절한 미안함 때문에 작은 부탁은 훨씬 쉽게 들어주게 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승낙부터 얻어내어 상대의 심리적 빗장을 풀고 결국 원하는 큰 것을 얻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거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일 뿐이며 적절한 심리적 유도 장치를 통해 상대가 기분 좋게 양보하게 만드는 아주 세련된 대화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처음부터 방 전체를 다 치워라 라고 하면 도망가지만 이 장난감 하나만 통에 넣을까? 라고 하면 쉽게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계적 요청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승낙을 얻어내면 우리뇌는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의 다음에 더 큰 요청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협상도 결국 단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인이 정말로 가격을 못 깎아준다고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얼굴을 붉힐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 고집 있으신 거 보니 물건은 확실히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올 때 꼭 기억해주세요. 라고 기분 좋게 웃으며 마무리해보세요. 이는 여운의 효과를 남겨 다음번 방문 때 상인이 여러분을 매너 좋은 단골로 기억하게 만들고 스스로 알아서 덤을 챙겨주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포석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바로 침묵의 심리학입니다.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은 뒤에는 반드시 입을 다물고 딱 3초만 기다려보세요. 많은 분이 이 짧은 정적을 견디지 못해 안 되면 말고요 라며 본인이 먼저 양보를 하거나 서둘러 말을 꺼내 협상을 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로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는 2, 3초의 침묵은 상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전직 FBI 협상가 크리스 보스는 이를 효과적인 일시정지라고 불렀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화의 공백을 메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삭막한 침묵이 흐르면 불편함을 느낀 상대방은 그 정적을 깨기 위해 에이, 알았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손님 인상이 좋으시니 1,000원만 뺄게요. 라며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기다림이 곧 돈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꼭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 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흔히 말을 많이 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압박이라 부르는데 인간의 뇌는 대화 중 발생하는 빈 공간을 본능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 정보나 양보로 그 틈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묻고 난 뒤 흐르는 3초의 정적은 상인에게 이 손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섣불리 타협하지 않겠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을 유지하며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 짧은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상인의 심리적 빗장을 열어젖힙니다. 결국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한 상대가 먼저 더 낮은 가격이나 덤을 제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유 있는 자만이 부릴 수 있는 협상의 최고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소성과 손실 회피 심리를 활용해보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이거 정말 사고 싶은데 마침 예산이 딱 이만큼뿐이라 너무 아쉽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인은 눈앞에 손님을 놓치는 것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액수라도 이득에서 오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무려 2배나 더 강력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죠. 이 손님 그냥 보내면 오늘 이 물건 못 팔 수도 있겠는데 혹은 다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태도로 상인의 자비심과 손해보지 않으려는 본능을 동시에 자극해보세요. 상인이 먼저 에이, 기분이다. 그럼 이번만 특별히 그 가격에 해드릴게요 라며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정교하게 읽어내는 지혜로운 대화법입니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재고가 남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고 파는 게 이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고 싶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상인은 자신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상인에게 판매 기회라는 가치를 선물하는 세련된 방식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좋은 물건 싸게 산다는 공을 상대에게 돌려보세요. 상인은 돈을 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에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타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이 여러분의 간곡한 요청을 기쁘게 수락하는 순간 그는 단순히 물건을 처분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망을 들어주는 너거운 해결사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자부심은 실제 금전적 이득보다 훨씬 더 길고 강력한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승리자로 남는 완벽한 협상의 마무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협상의 심리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 라포를 형성하고 상인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라벨링의 힘을 잊지 마세요. 가격을 제안한 후에는 3초간의 침묵을 통해 상대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만약 거절당한다면 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덕분에 기분 좋게 사가요 라고 품격 있게 인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과정보다 마지막 순간의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이를 피크앤드 법칙, 픽앤드룰이라 부르는데 마지막에 따뜻한 감사 인사가 상인에게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은 특별한 손님으로 각인시키는 마법을 부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시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단골이자 협상의 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 돈 몇 푼의 이득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사람과 사람이 웃으며 주고받는 따스한 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혜로운 어른이 친구들은 이미 마음 깊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품격 있는 협상의 기술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시장 나들이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거나 반대로 작은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심리학적으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보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 신비로운 심리는 시장 상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여러분이 상인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기분 좋게 덤을 요청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흥정 비법이나 오늘 내용을 실천해본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어른이 친구들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심리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심리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